8월 27일, 많은 이들에게는 달력 속의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깊은 의미와 신비를 품은 날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미국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세상의 주목과는 멀리 자랐지만 젊은 시절부터 세상 사람들이 훗날에야 알게 될 사건들을 생생하게 보는 환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은 그가 흔히 말하는 예측이 아니라 마치 아직 상영되지 않은 영화의 조각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지와 메시지를 보았다고 말한다. 그렇게 그는 수년 전 조용한 안개처럼 세상을 감쌀 보이지 않는 병에 대해 상세히 묘사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 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섬뜩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는 또 갑작스러운 경제 변동, 자연재해, 그리고 역사적 동맹을 바꿀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아마도 그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비전은 한반도와 관련된 것이다. 지난 10여 년 전의 한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름이 끝날 무렵 땅과 하늘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날이 올 것이다. 모든 견고해 보이던 것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파괴가 아니라 계시다. 이 예언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언급된 날짜 8월 27일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날 세상은 한국을 바라보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 해석이 분분하다. 어떤 이는 전례 없는 위기를 뜻한다고 믿고 또 다른 이는 역사를 바꿀 민족적 각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의 과거 예언들이 놀랍도록 현실과 맞아떨어졌음에도 그는 모든 비전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확신하지 않았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예언은 씨앗과 같다. 어떤 것은 싹트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지만 모두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오늘 그날이 다가올수록 학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분석가들까지도 그의 말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 그가 본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묘사했던 징후와 패턴이 서로 맞물리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던 전환의 날은 종말을 알리는 무거운 목소리가 아니라 징후를 읽을 줄 아는 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한 묘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전환이 끝이 아니라 자리바꿈이라고 했으며 운명의 바둑판이 뒤집혀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떨어지고 기초에 있던 것이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것이 정치, 영적, 경제, 자연 중 어디에서 일어날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일어날 수 있으며 만약 일어난다면 가장 주의 깊은 이들조차 놀라게 될 것이라고만 강조했다.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그는 언제나 성급한 해석을 경계하라고 경고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는 수십 년 전 그가 기록한 장면과 문장에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최근 몇 주 동안 정치권은 예상치 못한 격변을 겪었다. 전 영부인 김건희가 중대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전 대통령 윤석열은 계엄령 시도 의혹으로 재판에 서게 되었다. 한때 안정과 지도력을 상징하던 두 인물이 이제는 국민 앞에서 취약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의 글 속에는 많은 이들이 다시 꺼내 읽기 시작한 문장이 있다. 전환이 다가오면 백성을 향해 열렸던 문이 수호자들에게는 닫히리라. 그는 결코 이름을 밝히거나 장소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같은 건물의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구조 전체의 견고함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을 묘사했다. 정치적 충격에 시선이 쏠려 있는 동안 한반도를 가까이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상징적인 또 다른 사건이 조용히 지나갔다. 수십 년 동안 북측을 향해 메시지와 음악을 쏟아내던 확성기들이 국경에서 철거된 것이다. 이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공식적으로는 긴장 완화의 신호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남겼다. 전환 전의 소음은 사라지고 침묵은 다른 언어로 말한다. 그의 사유 속에서 끊임없는 소리의 끝은 반드시 평화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는 빈 공간일 수 있었다. 침묵은 대화의 끝이 아니라 다음 말을 주고받기 위한 간격이다 라고 그는 썼다.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첨단 인공지능 모델의 출시는 이 나라를 혁신의 세계 선두권에 올려놓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자부심과 낙관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그는 기술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몇몇이 이번 성취와 연관짓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남겼다. 기계가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
가장 먼저 자신을 만든 이에 대해 묻는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집단의식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른 도구를 만들어내는 위험에 대한 경고로 해석한다. 또 다른 이들은 단지 책임과 권력에 대한 은유로 본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 불안, 국경의 갑작스러운 침묵, 그리고 기술적 부상이 한데 모였을 때 그의 노트에서 발견된 한 스케치와 닮은 이야기가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꼭대기의 한 점, 아래에 두 점이 있는 단순한 삼각형이었고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꼭대기와 기초가 시선을 마주하면 준비하라. 판이 뒤집힐 수 있다. 어쩌면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확증은 전혀 없지만 이 사건들이 결합될 때 서로 다른 힘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그는 전환이 외부 구조에서 드러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인식될 것이라고 했다. 가장 깊은 변화는 의회에서 시작되지도 거리에서 시작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민중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시작된다. 이 주관적 요소는 해석을 더 어렵게 만든다. 누군가는 신호를 보지만 다른 이는 그저 흩어진 사실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전환의 가능성으로 지목한 8월 27일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지금 독특한 시점을 맞이했다. 상처를 안고 있는 정부, 이례적인 침묵을 경험하는 국경,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전략적 위치를 높여가는 기술 산업, 이것만으로 예언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아는 이들에게는 빈자리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 그는 인간이 운명을 서두르려는 욕망을 경계하라고 경고했다. 불안은 명료함의 적이다. 바람을 해석하려 달려가는 자는 그 방향을 느끼는 것을 잊는다. 어쩌면 그래서일 것이다. 이토록 인상적인 사건들이 이어져도 그의 이야기가 힘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라고만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던 전환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었고 너무 느리게 진행되어 끝난 뒤에야 알아차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 놀라운 점은 그의 비유들이 현재의 여러 현실 층위와 맞아떨어지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두 지도자의 동시 추락은 같은 문을 지키던 수호자에 대한 그의 말을 떠올리게 하고 국경의 침묵은 끊임없는 소음의 끝을 그렸던 장면을 연상시킨다. 기술의 발전은 기계와 창조자에 대한 그의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다시 불러온다. 각각의 요소는 따로 설명할 수 있지만 모두 모이면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건너기 직전인 듯한 기대의 공기를 만든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전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예언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것은 싹트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고 늘 반복했다. 하지만 알맞은 흙이 준비되면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이 평범한 이야기의 한 장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전환의 시작이라면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며 그 나라가 거꾸로 뒤집혔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8월이 흐르고 27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달력 속 기록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날짜로 변해가면서 공기는 한층 묵직해진다. 공식 경보는 없지만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재편되는 기운이 느껴진다. 그는 이를 이렇게 묘사했다. 판 위의 말들이 잠시 멈추는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듯하다. 정치권에서는 최근의 사건들이 더 이상 개별 사례로만 보이지 않고 재배치의 신호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분석가들은 재판과 수사가 어떻게 동맹을 바꾸고 예상치 못한 자리를 만들거나 수십 년 된 경력을 끝낼 수 있는지를 추측한다. 그는 한 번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면 지붕을 누가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모두가 문을 바라본다. 그것은 붕괴의 경고가 아니라 이런 순간에 민중의 시선이 바뀌고 그와 함께 다음 결정의 방향이 변한다는 해석이었다. 외교 분야에서는 단순한 상징적 제스처의 기억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대화의 시선이 쏠린다. 공식 일정에는 주목받지 않는 장소에서의 만남이 기록되고 널리 알려지지 않은 협상들이 진행되며 이것이 앞으로 지역 강대국 간의 새로운 공존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그는 이를 두 물결 사이의 속삭임이라 불렀다. 서로 맞서는 힘들이 표면의 긴장을 줄이고 심층에서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순간 그의 생각에 이것이 전환이 피어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였다. 적대하는 쌍방이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자리를 바꿀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을 때였다. 기술은 한때 단순히 성취로만 찬양받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논쟁을 낳고 있다.
연구자들과 기업 지도자들은 새로운 도구가 노동시장 안전 그리고 국가 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제 언론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에서 한국의 역할을 조명하며 일부 목소리는 너무 빠른 발전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메모에 이렇게 남겼다. 발명품은 죄도 공로도 없다. 그것을 쓰는 자가 그 모든 것을 지닌다. 그리고 그 사용이 권력을 다시 정의할 때 전화는 가까워진다. 그와 나란히 더 미묘한 신호들이 쌓여간다. 이례적인 금융 움직임, 자산을 재배치하는 투자자들, 교육과 문화 외교의 변화를 두고 학계에서 오가는 대화들. 따로 보면 아무런 그림도 되지 않지만 시대의 전령의 말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무언가의 윤곽처럼 보인다. 만약 8월 27일이 그가 묘사한 전환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선포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모아놓았을 때 판이 정말로 뒤집혔음을 드러내는 일련의 결정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주에 깊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심히 지켜본 이들에게는 말들의 무게가 바뀌어 있고 경고 없이 게임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뉴스 화면 속에서는 장면이 이어진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지도자들, 열리고 닫히는 법정의 문, 해답이 될 수도 단지 더 많은 의문이 될 수도 있는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들. 마치 나라 전체가 규칙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게임을 지켜보는 듯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백성이 누가 옳은가를 묻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할 때 이미 테이블은 자리를 옮겼다. 이런 사고의 이동은 통계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어떤 투표만큼이나 결정적일 수 있다. 동시에 외부 판 위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이 있다. 조용한 일정 속에는 남한 당국과 전략적 파트너 간의 회담이 플래시 세례를 피해 외교 지도에 잘 드러나지 않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자리에는 군사 고문과 기술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어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의문을 낳는다. 그는 미래가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에 의해 결정되는 복도에 대해 말했다. 이는 음모가 아니라 중요한 결정이 종종 연단에서 발표되기 훨씬 전에 조용한 방 안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도 기계는 앞으로 나아간다. 한국산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새로운 국제 계약들이 유통되기 시작했지만 그 조항 중 일부는 언론에 오르지 않는다. 성취에 대한 진심 어린 환희가 있는 한편 이러한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부문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그는 마지막 기록 중 하나에서 이렇게 남겼다. 이해보다 진보가 더 빨리 달릴 때 전환은 틈을 찾는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미묘한 지점일 것이다. 가능성뿐 아니라 허용 가능성까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인식. 남쪽의 항구 도시들은 선박 항로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한다. 경계할 정도는 아니지만 물류 조정이 필요할 만큼의 움직임이다. 내륙에서는 농부들이 불규칙한 비와 갑작스러운 바람의 방향 변화를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찾는 데 있었다. 그는 전환이란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강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8월 27일이 다가오지만 한국은 여느 해 여름처럼 흘러간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평소의 박동을 이어간다. 넌사인이 분주한 대로를 밝히고 출퇴근 시간의 전철은 사람들로 가득하며 야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손님을 부른다. 그러나 부주의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부가 있다. 공기 속에 깃든 묘한 무게감, 마치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머물고 있음을 느끼는 듯한 기운이다. 그는 이 상태를 숨을 멈춘 나라라고 묘사했다. 어떤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나라는 무대에 막이 오르기 직전의 배우처럼 행동한다고 했다. 소리도 급격한 움직임도 없지만 모두가 다음 막이 시작될 것을 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의 한국을 바라보면 그가 언급한 긴장선들이 모두 존재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표면만 보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그것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정치에서 전 대통령 윤석열의 재판과 전 영부인 김건희의 구속은 단순한 스캔들성 뉴스가 아니라 상징적인 이정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위와 지속성을 대표하던 두 인물이 이제는 수사와 여론의 무게를 짊어진 채 서 있다. 그의 기록에는 이런 상황을 강하게 울리는 한 구절이 있다. 같은 문을 지키던 두 수호자가 무릎 꿇을 때 백성은 더 이상 누가 지키는지를 묻지 않고 그 문 자체에 힘을 묻는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구조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바뀌는 이런 시선의 전환은 그가 보기에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건 중 하나였다. 외교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의 국경에서 확성기가 철거된 일은 이미 알려졌지만 주목할 것은 단순한 물리적 제스처가 아니라 그 이후다. 남북 군 간 접촉, 인근 국가에서의 비공개 일정, 전략적 인물들의 비공식 방문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이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파도의 속삭임이라 불렀다. 역사적 적대 관계에 있던 양측이 표면의 마찰을 줄이고 깊은 곳에서 힘을 재편하는 순간, 이것이 반드시 평화로 가는 길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힘의 균형을 향한 조용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전환은 바로 이러한 가시적 적대가 멈추고 새로운 보이지 않는 규칙이 시작되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었다. 그 사이 한국의 기술은 고속열차처럼 질주하고 있다.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의 출시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의 위치를 선언하는 행위다. 국제협약 체결, 계약 서명, 그리고 윤리적 한계를 두고 벌어지는 내부 논쟁 속에서 나라는 이 힘을 리더십 공고화에 쓸 것인지 아니면 불안정성을 키울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기계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가장 위험한 발명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지를 바꾸는 것이다. 그는 기술 발전을 판을 한순간에 기울일 수 있는 조각으로 보았다.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그것을 쥐게 되느냐가 더 중요했다. 이 세 축, 재편되는 정치, 조용한 외교, 상승하는 기술, 은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묘하게도 정렬된 듯 보인다. 그는 이를 삼각형으로 표현하며 세 꼭지점이 함께 숨쉴 때 그 주위의 공기는 밀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 밀도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이 세 영역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이 돌이킬 수 없이 서로 얽힐 수 있다는 감각은 분명히 존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시선에서 전환은 드물게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극적인 일격이 아니라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어느 순간 한 나라의 방향 전체를 바꿔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언은 확정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도의 표시라고 거듭 말했다.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 지도는 나라가 아주 좁은 다리를 건너는 듯한 모습이다. 한 걸음의 실수로 원래 수년이 걸릴 변화를 단숨에 앞당길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듯하다. 거리의 분위기는 양가적이다. 정치, 외교, 기술이 그저 평범한 순환을 따르고 있다고 믿으며 이런 연결고리를 전혀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알지 못하는 이들 중에도 나라가 기로에 서 있다는 감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대화의 어투, 택시기사의 짤막한 말, 카페의 토론, 그리고 신문 칼럼 속에서 감지된다. 올해가 단지 또 하나의 해, 또 하나의 여름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는 인식이다. 만약 8월 27일이 별다른 폭발적 사건 없이 지나간다면 많은 이들은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과장에 불과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예언의 본질은 날짜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촉발될 수 있는 흐름에 있었다. 그날의 뉴스가 평범한 사건들로 채워질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묘사한 패턴을 주시해온 이들에게는 그날이야말로 조각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맞춰진 순간이 될 수 있다. 아직 대부분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그리고 바로 이 가능성이 긴장을 유지하게 만든다. 전환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사이렌과 함께 선포되지 않는다. 몇 달 뒤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미래를 다른 모양으로 빚어가는 과정을 통해 감지된다. 법이 다른 논리로 통과되고 국제협정에 새로운 조항이 더해지고 기술이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없는지를 바꿀 때 문득 나라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가장 큰 위험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소리 없이 스며드는 느린 변화라고 경고했다. 진짜 위험은 벽을 무너뜨리는 지진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앉는 기초다. 오늘날 한국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이 침묵은 무활동이 아니라 준비를 의미한다. 어쩌면 8월 27일은 그저 또 하나의 날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전환점으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그리고 그가 결코 잊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을 그것은 주의가 우리의 유일한 방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방심한다면 전환은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예전과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여름이 거리를 달구고 삶이 여느 때처럼 흘러가는 듯 보이는 동안에도 정치 외교 기술을 잇는 보이지 않는 선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판은 이미 준비됐다. 말들은 제자리에 놓였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이야기가 그저 또 하나의 전설로 남을지 아니면 앞으로 수년간 한국인들이 실제로 살아가게 될 서사가 될지를 결정짓는 그 한 수뿐이다.